안녕하세요. 수학 강사 박성준입니다. 오늘은 이제 문제도 문제고 항등식과 방정식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하고, 사실상 이제 항등식에 대해서 좀 정리가 되어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최근 수능에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사실 이제 수능 시험의 범위인 이제 수원, 수투, 그리고 이제 미적분, 기하, 확통에서 어느 교과서에도 그런 내용들을 미리 예전에 좀 이제 했어야 되는 내용인데 그 부분에서는 들어가 있지 않고, 사실상 공부를 진행하는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거를 또 이제 필요로 하기 때문에 관련된 문제랑 이제 항등식과 방정식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좀 얘기를 좀 해보면, 항등식, 그다음에 방정식, 두 개가 이제 기호를 공유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오해들을 많이 발생하는데, 똑같은 식을 내가 한번 써볼게요. fx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라고 쓰고, 방정식도 마찬가지예요. fx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라고 식은 동일하게 쓰는데, 사실상 이렇게 두 개가 나왔을 때 우리가 항등식인지 방정식인지는 따지고 넘어가야 되고, 대놓고 이렇게 주어졌을 때 우리가 그걸 구별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고, 사실상 항등식이고 방정식인 그런 설명들을 해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항등식은 이제 보통 이제 모든 x에 대해서 어떤 구간에 있는 모든 x 또는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모든 실수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구간의 모든 x 또는 뭐 항상 성립한다, 이런 내용들로 우리가 항등식을 소개시켜 줄 수 있는 거고, 방정식 같은 경우는 애초에 이것을 만족하는 x값을 우리가 푸는 거고, 그렇다는 얘기는 요 등호를 만족하게 하는 x값이 어떤 이제 뭐 뒤에 또 얘기하겠지만 사실상 경계가 모호하긴 해요. 그러니까 방정식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그 정의역을 글로 제한시켜 버리면 얘도 이제 항등식으로 만들 수는 있거든. 근데 그런 것들은 나중에 내가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또 얘기할 기회가 있을 거고, 그때 좀 더 심한 내용으로 얘기를 좀 해줄게요. 그러니까 방정식은 그 x값을 구하는 거고, 그 x값이 어떤 특정한 값이라는 거예요. 또는 이제 문제에서 방정식 같은 경우는 보통 얘기를 해요. x에 대한 방정식 또는 그냥 방정식 어쩌고 저쩌고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항등식 같은 경우는 대신 항등식이란 말을 잘 안 쓰고 대신 이제 모든 x, 항상 성립하는 어떤 식, 또는 우리가 함수를 쓸 때 fx는 이놈이다라고 쓰는 것도 우리가 항등식이에요. 왜냐면 fx라는 함수가 2차 함수다. 그거는 x값에 뭘 때려박아도 다 똑같은 내용이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두 개씩만 비교하자면 항등식 같은 경우 이제 함수 사용할 때 많이 쓰이고, 이렇게 나왔을 때 우리가 fx는 2차 함수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제 기적의 수학자 같은 짓을 한 거예요. 됐지? 그래서 항상 항등식인지 방정식인지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 오늘은 항등식에 대해서만 좀 더 얘기를 할 테니까 이 방정식은 좀 지울게요.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근데 방정식을 항등식화 할 수는 있어요. 그거는 아까 이거 했던 대로 좀 이제 심한 내용 얘기할 때 다시 한번 얘기해 주도록 할게요. 자, 항등식이 나왔을 때 해야 되는 4가지 행동들부터 좀 얘기하면서 갈게요. 사실 이게 메인이고, 자, 첫 번째, 항등식이 나왔을 때 우리가 무엇을 또 진행을 해야 되냐면 수치대입법이에요. 수치대입법. 뭐 말이야 좀 어려운데 그냥 갖다 때려 박는 거예요. 모든 x에 대해서 내가 요 식이 성립한다는 것은 내가 0을 집어넣어도 성립하는 거고 5 넣어도 성립하는 거고, 양변 내가 8 넣어도 되고 아니면 4만을 넣어도 상관없어요. 대신 무작정 막 집어넣는 건 아니고 내가 그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그 값이 어느 정도 이제 의미가 있는 값이어야 되는 거죠. 문제 보고 나서 여러분들이 판단이 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 개수비교법 또는 이 개수비교라는 게 있어요. 보통 거의 대부분 어디서만 사용하냐면 이 다항식에서만 우리가 진행을 해요. 차수가 존재하니까. 실질적으로 그래서 다항함수 fx 관련된 내용이 아니면은 사실상 이제 개수비교법은 우리가 쓸 수가 없는 거고, 만약에 다항식에 대해서 어떤 항등식이 나왔으면 우리가 당연히 다 전개를 하든 아니면 뭐 대입하든 아니면 뭐 차수만 우리가 확인하든 최고차만 확인하든 어떤 개수비교를 통해서 우리가 미지수들을 좀 꺼내올 수 있어야 돼요. 자, 항등식이 나왔을 때 하는 행동 중 세 번째, 양변 미분이에요. 양변 미분. 정말 많이 쓰고 있었거든. 사실상 우리가 함수 나왔을 때 fx가
x 3승 플러스 뭐 2x 플러스 2일 때 어쩌고 저쩌고 f 프라임 어쩌고 저쩌고 구하세요 라고 나왔을 때 바로 미분 때리잖아. 그치? 바로 미분 때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이게 항등식이거든. 함수를 소개하는 요 식은 방정식이 아니라 항등식이에요. 그냥 모든 x에 대해서 어떤 주어진 구간 안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네 놈이 너랑 똑같다라는 뜻이에요. 즉 미분을 했을 때도 똑같다라는 성질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미분하는 것도 우리가 항등식에서만 할 수 있는 거라고. 방정식에서 미분하는 짓은 말도 안 되는 짓인 거예요. 물론 방정식을 미분을 어떻게 좀 활용을 해서 구하고 싶다면 그 방정식 안에 있는 어떤 식을 여러분들이 다시 함수로 잡아서 그 항등식을 만든 다음에 미분을 해야 되지, 양변 미분 항상 항등식에서만 진행하는 거고, 실제로 우리가 항등식 문제가 나왔을 때 하는 행동 중에 세 번째로 내가 집어 넣었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하나, 둘, 세 가지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출제되기도 했고 예전부터, 그리고 문제를 봤을 때 사실 은연중에 많이 진행을 하거든. 근데 이 네 번째 양변 정적분 또는 부정적분인데, 정적분이라고 내가 쓸게요. 네 번째 행동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많이 이제 출제가 되고 있어요. 최근에 수능이 이제 좀 바뀌면서, 통합 수능으로 바뀌면서 이제 수투가 이제 공통 과목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미적분 선택인 사람들한테 다항함수는 너무 쉬운 함수거든. 근데 공통은 미적분도 보고 확통도 보고 기하도 보기 때문에 사실상 그러면 편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최근 통합수능 체제로 된 이후부터는 수투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다항함수 그 자체만으로 나오는 건 좀 이제 피하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다항식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다항식이라고 언급이 안 된 상태에서 항등식이 나왔을 때도 우리가 양변 정적분을 통해서 원하는 답을 구하는 행동도 들어있어서 내가 네 번째 내용에 집어넣고,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분해하는 방법들을 보여주려고 수능 기출문제도 하나 이제 들고 왔어요. 자, 4번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한번 해볼게. 만약에 어떤 식이 있어요. fx는 3x 플러스 5라고 간단하게 한번 써볼게요. 역시 항등식이에요. 다항식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뭐 gx라고, gx 플러스 2라고 한번 써볼게요. 모든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한다라고 나왔을 때 다른 뭐 수치대입법이나 개수비교는 사실상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다항식에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세 번째, 양변 미분도 가능하고, 물론 미분할 때는 미분 가능한 함수인지 확인을 해줘야 되겠고, 그다음 네 번째, 양변 정적분 같은 경우는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정적분을 진행해줘도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어려운 건, 다른 것들은 그렇다 하지만 이 정적분 같은 경우는 범위가 있단 말이야. 그 범위를 어디서 어디까지로 잡을지는 사실상 네가 능동적으로 찾아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1번이랑 비슷한 거예요. 내가 어떤 숫자를 대입할 것인지 랑 이제 똑같은 거지. 내가 어디서 어디까지 정적분을 취했을 때 이득을 볼 것인지는 사실상 문제를 보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줘야 되는 거야. 자, 1부터 2까지 정적분을 씌웠다면, 얘도 마찬가지로 1부터 2까지 정적분을 씌웠다면 당연히 그 값도 동일할 수밖에 없어요. 즉 이런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조건들을 구해서 답을 구하라고 많이 갑니다. 자, 이제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연습을 할 건데, 일단 여기까지 지우기 전에 먼저 얘기를 해보면, 나랑 약속 하나 하는 거야. 문제를 봤을 때 항등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다른 건 다 생각하지 말고, 일단 첫 번째는 내가 수치대입법을 이용할 것인지, 아니면 뭐 개수비교법을 이용할 것인지, 아니면 양변 미분을 통해서 무언가를 꺼내올 건지, 아니면 양변 정적분을 이용해서 무언가를 또 꺼내올 건지를 항상 판단을 해줘야 되고, 각각의 문제들은 하나씩만 대응하는 게 아니라 이 네 개가 전부 다 사용되기도 하고, 실제로는 뭐 다항식이 아니면 1, 3, 4번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기도 하고, 지금 내가 예제로 쓴 저 문제는 다항식이 아니기 때문에 개수비교법을 제외한 1, 3, 4번을 이용해서 우리가 항등식을 좀 분석을 좀 할 겁니다. 자, 지우고 이제 문제로 좀 들어갈게요. 문제를 내가 완벽하게 다 쓴 건 아닌데 필요한 내용들만 좀 썼어요. 이 문제는 2021년에 나왔던 수능 20번. 20번이면 22번이 제일 이제 깡패 문제고, 주관식 마지막 양쪽에 이제 21번, 20번 그런 걸로 보면은 꽤나 이제 어려웠던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정답률이 11%거든. 사실상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이게 통합수능 첫 해 문제였어요. 통합수능 첫 해 문제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류의 문제에 대해서
잘 이제 훈련이 좀 덜 된 학생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답률이 많이 떨어졌고, 앞서 얘기했던 대로 항등식이 나왔을 때 무슨 행동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것들이 아마 이제 잘 정립이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문제 읽고 한번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여줄게요. 자, 실수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라고 나왔는데, 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 미분 가능한 함수예요. 마음껏 미분하세요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미분을 통해서도 우리가 힌트를 좀 얻어오라 라는 뜻이에요. 지금 요거 촬영하는 시기가 6평을 본 다음 날이에요. 6평 본 다음 날인데 6월 평가원 미적분 선택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28번 문제가 있어요. 28번에서 비슷한 문제 항등식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는 fx에 대해서 미분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거든. 그래서 거기에서는 양변을 미분을 때리는 그런 행동을 해서는 원래는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미분 가능한 함수라고 이제 명시를 해줬기 때문에 미분도 해야 되겠고, 그리고 마음껏 미분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걸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자매품 문제라고 만약에 한다면 실수 전체에서 연속인 fx라고 한다면 미분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연속성만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줘야 되는 거지. 자, 근데 fx의 다항식이라는 얘기는 일단은 없는데 답안 조건부터 보면 그래도 적어도 0부터 1, 요 x는 0부터 1 사이에 있는 그 모든 x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항식 또는 이제 1차식 y는 x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분 너무 좋지, 그치? 마음껏 대입해도 되고 우리가 너무 이제 편안하게 느끼는 다항함수이기도 하고, 대신 그 이후의 범위에서는 내가 모르는 거야. 1보다 클 때 무슨 함수인지도 모르겠고 0보다 작을 때 무슨 함수인지도 모르겠고. 자, 나 한번 볼게요. 좀 더 확장됐지, 그치? 어떤 AB에 대해서는 0부터 무한대까지, 즉 0 포함한 양의 실수 전체에서는 어떤 함수인지는 내가 딱 명시는 못하겠지만 항상 얘가 성립한다. 얘가 이제 항등식이 나오는 거예요. 자, 바로 이어서 좀 들어갈게. 대신 0부터 무한대까지의 이 범위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0부터 1까지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왕이면 이 범위를 내가 좀 더 제한시켜서 x가 0부터 1까지라고 가정했을 때도 당연히 이 식이 성립하겠네. fx 플러스 1 마이너스 xfx고 ax 플러스 b가 됩니다. 선생님 왜 갑자기 범위를 이렇게 줄이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이 항등식이 나왔기 때문에 내가 수치대입법도 이용할 거고 개수비교는 못해 지금은. 왜냐면 다항식이란 보장이 없어요. 0부터 1까지만 다항식이거든. 그 다음에 세 번째 양변 미분 가능해. 그리고 네 번째 양변 정적분도 가능하다만, 그러니까 수치대입법을 이용한다 하더라도 내가 넣어서 이득 볼 수 있는 자료는 0 넣고 1 넣고 있다는 것밖에 없거든. 물론 이제 2분의 1도 괜찮은 거예요. 사실 요 시간대 내가 3을 넣어도 좋고 5를 넣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넣는다 하여 네가 이득 볼 수 있는 게 없잖아. 그러니까 애초에 이 범위를 좀 제한시켜서 요 범위에서라면 우리가 F0, F1 그리고 요 사이의 모든 함수값들은 이미 내가 구할 수 있다는 거야. 그때 특별히 우리가 fx를 x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됐죠? 자, 이제 항등식이 나왔으니까 해야 하는 행동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 수치대입법 먼저 진행할게요. 양변 x 대신에 네 마음에 드는 걸 대입하세요. 당연히 0 넣고 0 넣으면 얘 때문에 좋으니까, 그치? 뭐 1도 한번 넣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0부터 집어넣으면 얘는 F1이 되고, 0 집어넣었으니까 홀랑 사라지고 뒤에 있는 것들도 마찬가지 A 홀랑 사라지고 남는 건 B밖에 없어요. 근데 F1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고. 1 대입한 값은 1이기 때문에 B 값은 1이 나와요. 선생님, 근데 0 말고 1도 대입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1도 근데 대입하면은 F2 마이너스 1 F1 1은 안 쓸게. 는 A 플러스 B가 나오고, B는 이미 나왔지만 일단 얘도 나왔어. 근데 F2를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A도 알 수가 없고 문자가 두 개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는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를 넣는 행위, 1을 넣는 행위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닌데 넣어서 이득 볼 게 없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멈추는 거예요. 자, 그럼 B 값이 1이 나왔으니까 좀 지우고 B 대신에 내가 1을 쓰고 또 고민을 한번 해볼게요. 2분의 1을 넣어도 좋고 0.1을 넣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다시 보면 얘 때문에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야. 그러면 수치대입법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짓고, 두 번째는 미분 가능한 함수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너도 미분 가능, 너도 미분 가능, 각각이 전부 다 미분 가능해요. 그래서 두 번째 양변 미분, x에 대해서 미분을 좀 해볼게요. f 프라임
x 플러스 1. 항등식이 나왔을 때 해야 되는 행동이야.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앞에 거 그대로 x, f 프라임 x고 우변도 우리가 미분을 해줘야 되니까 이제 a 값이 나오겠네. 됐죠? 미분하는 거예요. 미분 가능하니까 여기다 역시 우리가 또 항등식이 나왔으니까 수치 대입법을 이용을 해주자라는 거죠. 0 대입하는 거야. 0. x신 0. 그러면 f'1이 되고 마이너스 f0이 되고 이따 내가 다 지울게. 0 돼서 홀랑 사라지고 는 a가 되는데 f0 값은 0이니까 내가 지우라고 하고 그치? f'1인데 사실상 1보다 같거나 작을 때만 저함수지만 미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저함미분 계수를 이용해도 상관없어요. 기울기 1이지 그치? 그럼 a 값은 1이 나오면서 전부 다 우리가 오픈이 되는 거예요. 되죠? 그러니까 수치대입법과 양변 미분을 통해서 a 값과 b 값을 오픈시켜야 되고 그 결과값만 다시 한번 쓰면 이 주황색식은 좀 더 이쁘게 fx 플러스 1 마이너스 xfx x 플러스 1이 됩니다. 됐죠? 현장에서 수업을 하고 이제 질의응답 같은 걸 많이 받아. 이제 물어보면서 그러니까 풀어주기만 하고 이해시켜주고 끝내는 게 아니라 뭘 내가 배우냐면 우리 학생들이 여기까지는 왔는데 이 다음에 진행이 안 됐구나라는 것들을 어떤 통계화된 수치지. 이제 100명이면 100명이 질문했으면 다들 70명 정도가 뭐 이 정도에서 다 막혀 있구나 이런 것들을 나도 배우거든. 근데 이 문제도 굉장히 많이 질문을 받았어요. 내가 이 다음에 질문을 받았는데 그때 A 값과 B 값은 다 구해왔어. 선생님 제가 A 값과 B 값은 다 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뭘 합니까? 또는 뭐도 있었냐면 양변에 0 대입해서 B 값만 구하고 미분할 생각을 못한 친구들도 조금은 있었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은 A, B를 구한 상태에서 그 다음 과정이 진행이 안 돼서 이제 질문하러 온 학생들이 이제 많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문제를 들어서 또 항등식을 설명하는 거고. 자, 풀이를 내가 두 가지로 나눠서 풀게. 이거 말고도 다른 풀이가 또 있는데 일단 대표적으로 두 가지 풀이만 얘기 한번 해보면 일단 첫 번째는 x를 이제 얘를 좀 집어넣을게요. 어차피 우리는 0부터 1까지는 fx는 x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얘를 쏙 집어넣어서 x제곱으로 바꿔도 좋은데 이거는 좀 다음 풀이에 얘기하고 일단은 이 풀이에서 먼저 첫 번째 풀이 진행을 하면 정적분을 내가 이제 씌울 거예요. 정적분을. 왜 정적분을 씌웁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얘 때문에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게 1부터 2까지의 정적분 값이잖아. 그치? 정적분을 내가 씌우려고 했는데 사실상 선택할 수 있는 건 이제 0부터 1까지밖에 안 되거든. 그러니까 1부터 2까지를 씌워야지만 저 답이 나오지만 요 식 자체는 0부터 1까지만 내가 보장할 수 있기 때문에 정적분을 0부터 1까지만 먼저 씌우는 거예요. 물론 예상을 하고 들어가는 거긴 하지. 분리할게요 좀. 마이너스 0부터 1까지 xfx dx고 우변도 마찬가지야. 적분 0부터 1까지 x 플러스 1 dx. 같이 우리가 정적분을 씌워줘야지. 항등식이니까. 근데 우리가 0부터 1까지라고 봤을 때 fx는 아까 말했지만 x라고 쓸 수 있고 얘 대신에 우리가 x를 대입하면 x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변으로 넘겨줬을 때 0부터 1까지가 동일하기 때문에 좀 정리해서 위로 쓰면 적분 0부터 1까지 fx 플러스 1은 적분 0부터 1까지 이 두 개 합쳐주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dx가 됩니다. 사실상 얘를 구하는 건 1도 아니지, 그치? 계산을 좀 해보면 얘는 3분의 1 x 3승 플러스 2분의 1 x제곱 플러스 이제 x가 되겠고 닫아서 0부터 1까지 1 집어넣은 것들 다 계산해보면 6분의 2 플러스 3 플러스 6이 돼서 요 값은 6분의 11이 돼. 11.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선생님? 이라고 묻는다면 얘를 이제 우리가 변형시킬 수 있거든. fx 플러스 1이에요. 이게 fx를 한 칸 민 거야. 마이너스 한 칸 이렇게 민 상태에서 0부터 1까지 정적분을 했는데 내가 요 알맹이를 머리끄댕이 잡고 한 칸 다시 땡겨오면 fx로 바꿀 수는 있지만 함수만 바꾸면 값이 틀려진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0부터 1까지 정적분을 하라라고 얘기했고 함수를 내가 데리고 오게 되면 다른 쪽을 긁으면서 정적분을 하니까 동일한 값을 가지려면 범위도 같이 땡겨오면 되는 거라고. 평행 이동과 정적분을 내가 그냥 몸으로 설명한 거고
너를 옮겨 놓고 범위도 보니까 같이 땡겨오니까 1부터 2까지 dx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원래 여기를 보고 정적분을 씌워서 진행할 건데 0부터 1까지밖에 못 씌우지만 변형하면 이제 1부터 2까지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격해서 들어가는 거긴 해요. 그러니까 문제가 어렵긴 했지, 그치? 자, 그럼 결국 보니까 1부터 2까지 fx가 나와 있잖아. 얼마야? 6분의 11이라고 나와 있고 결국 그 값에다가 60을 곱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110이 되기는 합니다. 110. 자, 다른 풀이 얘기하기 전에 잠깐 정리를 해보면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항등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을 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어요. 수치대입법도 진행을 했고, 두 번째 양변 미분도 우리가 진행을 했고, 세 번째 양변 정적분, 즉 너희들의 어떤 능동적인 행동을 한 거지. 0부터 1까지를 씌워서 내가 그쪽으로 한번 가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행동을 이용해서 답이 나오는 아주 좋은 교부제 같은 문제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풀어보되 답만 구한다고 하지 말고 각각을 넘어갈 때 어떤 행동을 했는지만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지? 앞에서 이제 분석하는 내용은 동일한데 다른 풀이로 좀 얘기를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할 건데요. 학생들의 이제 성향이기도 하거든. 나는 그냥 바로 정적분을 씌워서 진행을 했잖아. 그치? 근데 보통은 함수가 네 눈앞에 나와야지만 적성이 풀리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함수가 식으로 딱 나왔을 때 좀 더 이제 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다른 풀이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여기까지는 동일해. fx 플러스 1 두고, 어차피 이 범위에서는 fx는 x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넣어서 저리 넘기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 되는 거예요. 반 어디에서만? 0과 1 사이에서만. 아니 근데 내가 필요한 건 fx이긴 하다만 1부터 2까지가 이제 필요한 거거든. 그래서 바꿔주는 거예요. 치환하는 거지, 그치? x 플러스 1을 t로. x 플러스 1을 t로 치환하면 범위도 바꿔야 되고, 양변 내가 1을 더해주면 x 플러스 1의 범위는 1 더하기 1이니까 2가 되고, 왼쪽은 0 더하기 1이니까 1이 될 거예요. 됐죠? 근데 내가 얘는 앞으로 t로 보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t로 바꿨으면 t에 대한 범위가 나오겠네. 그렇죠? 자, 위로 올려서 진행을 할게. 자, 한 줄 마지막 쓰면 ft는 x 플러스 1 t로 바꾸기로 했으니까 ft는 이제 x제곱인데 x 대신에 또 t로 바꿔야 되잖아. 그러면은 t-1로 쓸 수 있고 t-1의 제곱 플러스 t-1이 되겠고 플러스 1 이렇게 된다고. 어느 범위에서? 1부터 2까지. 됐네. 전개는 해야 된다만 이 정도 전개는 여러분들 충분히 할 수 있겠고, 결국 fx가 나오는 거야. 어디서 어디까지? 우리가 알고 싶었던 1부터 2까지 함수가. 답은 이제 적분 1부터 2까지. 원래는 t 대신에 다시 x로 바꿔도 상관없고 그냥 바로 써도 상관없어요. ft dt를 구해도 되지, 그치? 왜냐면 fx dx나 ft dt나 정적분은 똑같으니까 그 값은 적분 1부터 2까지 이 놈을 전개한 식을 쏙 집어넣고 dt 해줘서 계산하면은 역시 6분의 11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알겠지? 그래서 답은 역시 동일하게 나옵니다. 110. 됐죠? 여러분들 이 문제를 통해서 그냥 답만 110 나왔어! 하고 동그라미 치고 가는 게 아니라 그거는 문제를 너무 해프게 쓴 거지. 그러니까 이 문제를 통해서는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항등식이 나왔을 때 네가 무슨 행동을 할 건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지? 첫 번째 수치대입법, 두 번째 계수비교. 요거는 다항식일 때만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아닌 경우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고, 세 번째 양변미분. 당연한 거지. 대신 미분이 가능할 때만 우리가 그렇게 진행할 수 있는 거고, 나머지 네 번째는 이제 정적분인데, 정적분과 우리 첫 번째 수치대입법은 항상 고려를 해줘야 될 건 뭐를 대입할 거냐, 내가 어디서 어디까지 정적분을 씌워야만 이득을 볼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하면서 좀 능동적으로 숫자를 찾아가는 과정을 좀 공부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최근에 수능 자체가 이제 본인이 좀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들로 많이 출제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렵다기보다는 좀 익숙하지 않은 행동이라는 거야. 그런 걸 좀 연습을 해주면 문제들을 좀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진행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에는 이제 지수함수나 이제 로그함수, 합답형 문제로 이제 다음에 또 이제 오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